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진 늘 건강하게 프로를 맡은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당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당뇨가 정말 서양 의학에서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의학 쪽으로도 고칠 수 있고 치료 접근법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를 혈당이 높은 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한의학에서는 이 당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할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요. 오늘도 샬롬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김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바쁘셨죠? 네, 환영합니다. 네. 이름이 참 좋아요, 샬롬. 네.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라는. 샬롬입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하신 대로 당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말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정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당뇨라는 질병은 당뇨라는 자체를 병으로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당뇨는 하나의 우리가 몸에 자기의 식음료에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좀 넘쳐나는 당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당뇨란 이름 자체가 당뇨, 당이 많은 소변을 보는 질병을 당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그걸 소갈병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소갈이란 것은 소는 굉장히 왜소해지는, 그래서 몸이 점점 당뇨병에 걸리면 점점 왜소해지고 네. 음식이 자꾸 당기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갈이라는 것은 자꾸만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갈증과 많은 음식을 먹는 병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병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소갈, 정말 말씀하셨듯이 당이 많아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는 병이라고 했는데 주로 당뇨에 걸리신 분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소해요. 굉장히 마르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체중이 빠지면 두 가지잖아요. 네. 당뇨인지 혹시 암인지. 암인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당뇨일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 네. 일단 눈으로 보이는 진단이 그렇죠. 네. 그래서 당뇨가 걸리게 되면은 진액이 부족해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네. 음호와 그리고 열이 만나서 발생한다. 그래서 음호열병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음호가 뭔가요? 음호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전체를 만들고 있는 세포 조직과 우리 몸의 7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음이라고 말하고, 네. 그리고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 정기적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로 볼 수 있어요. 그걸 네.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양과 음으로 나눴을 때 음이, 즉 우리 몸에 돌고 있는 모든 진액과 기운? 에센스들이 부족해지는 질병을 음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음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오냐면은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음호와 열로 발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결핵도 음호로 볼 수 있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소갈병, 우리가 말하는 당뇨병도 음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몸에 음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수분 대사량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열이 발생하게 돼요. 네. 산에서 이번에 LA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산에 음이 부족해진 거예요. 산에 수분량이 부족해지니까 네.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저절로 그러면 이제, 마찰에서 열이 그렇죠.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은 자꾸만 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화는 곧 열이고요. 열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화가 난다 그럴 때 우리 막 화병이 생기잖아요. 열불 난다 막 열불 나는 거죠. 네. 우리 열불이 나는 것도 네. 우리 음이 부족해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이런 미열들이 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중한 열로 발전하게 되고 네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큰 질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저 단순히 어떤 당뇨가 이렇게까지 심오하게 네, 이렇게 깊은 한의학적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네. 그러면 당뇨는 한의학 쪽에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음호와 그리고 열의 문제라고 본다면 네.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과정들이 이제 치료의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당뇨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평생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이다. 우리 대사 균형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대사 조절이 안 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듯이 그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이 넘쳐나는 우리 몸의 문제입니다. 당을 해결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흘려내보는 이런 것들. 네네. 혈액 속에 당 수치를 많이 높여서 네네. 혈액이 끈적거리게 만드는 것도 당뇨의 문제점 중에 네네. 하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이 문제를 치료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그때부터 이 당뇨를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약으로, 방법. 한약으로, 네. 혹은 아니면 침치료로, 네. 뭐 식이요법으로 이렇게 네. 하게 됩니다. 침치료로, 한약으로 다양한 형태로 당을 조절할 수 있는 혹은 아니면 당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되지만 네. 사실은 식이요법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당에는 우리 한의원에 오셔서 당뇨를 치료하겠다는 마음보다 네. 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식이요법이에요. 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네요. 그럼요. 선생님이 식이요법하고 운동 치료를 안 하면 그건 당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당을 정말 치료하고 싶다면 식이요법을 반드시 해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운동요법을 해야 돼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위해서 요즘 근래에 이제 나름대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된 그런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본 결과로 당이 보더라인에 있다는 건강검진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도요? 저는 뭐 걱정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렇죠. 음식도 맘대로 먹고 밤에도 뭐 먹고 이랬는데 내가 보더라인에 딱 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 혈당을 쟀더니 30분 이후에 이제 소장을 거쳐서 드디어 당으로 바뀌는데 그때 봤더니 190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네. 식후 혈당이. 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봤어요. 네. 간단한 몇 가지 운동을 하고 재봤는데 140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좀 더 운동을 몇 분 더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재니까 96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사량 중에서 당을 먹고서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근육세포들입니다. 놀랍네요. 또 그것도 몰랐어요. 근육세포들이 당을 확 끌어들여서 음. 혈액 속에 있는 당을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혈액 속에 용존하는 이 혈당의 수치는 훨씬 더 낮아지겠네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제가 한 2달 동안 시험해 보면서 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식단 조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니, 잠깐만요. 운동량이에요. 네, 운동하기 전에 아까 네. 음식 먹으면 소장까지 가기가 30분 걸린다. 네, 그러니까 그 혈당 재는 것도 그럼 30분 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밤 바로 먹고 아무리 재도 네. 제대로 된 혈당 수치가 안 나오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1시간 이후가 지나버리고 나면 혈당 수치가 또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30분 후가 중요하네요. 예,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소장을 거쳐서 이제 흡수되어서 되어지는 시간?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30분에서 한 40분 걸리는데 그때 이후에 재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네.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가서 운동했다. 네. 이 근육량엔 도움이 되겠지만은 혈당으로 혈당에는. 들어가는 데는 도움이 잘 안 돼요. 30분 후랍니다. 식후 30분 후에서 40분 후에. 네, 30분. 네, 30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운동을 하되 네. 운동량은 뭐 많은 운동량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네. 우리가 나이 들고 하게 되면 과한 운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운동하면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네. 식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그러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식탁에서 하는 30분 정도 운동은? 이렇게 좀 쉬었다가 식탁에서 우리가 팔 근육과 등 근육, 승모근부터 네. 시작해서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넓적한 등 근육을 네. 강화시키면 많은 범위의 이 근육 세포가 당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푸시업 같은 이 식탁을 놓고 네. 가벼운 푸시업들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푸시업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여자들은 못해요. 네, 못하죠. 네네. 남자들도 안 하다가 하면요 몇 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식탁에다 대고. 예, 식탁에다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도 무리다 싶으면 한쪽 다리를 반쯤 앞으로 보내어서 앞으로 해서? 네, 보내어서 균형을 한쪽 좀 다리는 잡고 뒤쪽으로 하고 뒤로. 균형 잡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한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이 좀 편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런지 자세로 앞다리 하나 하고 그렇죠, 뒤로 하고 그렇죠. 런지 네. 자세 같은 네. 모양으로 식탁을 가볍게 잡고 그렇죠. 앉아서 일어났다 네, 이렇게. 앉았다. 아니요, 푸시업을 하는 앞으로 거죠. 그럼 등쪽 승모근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힙 근육.
네. 둔근하고 이쪽에 있는 우리 허벅지 허벅지. 근육들을 단련하고 네. 우리 척추 기립근을 단련하기 위해서 네네. 굉장히 큰 근육 덩어리들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 식탁을 똑같이 잡으시고 네.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세요. 그게 바로 스쿼트 아닌가요? 스쿼트예요. 스쿼트인데 최소한 무릎은 90도까지 굽혀지도록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나는 3개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 때까지만 하세요. 힘들 때까지. 3개만 하면 힘들면 3개까지만 하세요. 일단 그다음에 시작은. 예, 시작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한 3개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더 해주면 점점 횟수를 늘려갈 수 늘려가면 있게. 좋죠. 만약에 난 10개 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10개까지 하셔야 되고요. 나는 20개 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20개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힘들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때까지 해야지만 이 근육이 과다한 당분을 섭취하게 돼 있어요. 근육량이 늘면서 당은 내려가고. 그럼요. 그래서 네. 그렇게만 해줘도 단 5분에서 6분 혹은 뭐 7분만 투자해줘도요. 당 수치는 확 떨어지게 확 떨어진다. 되니까 와. 약을 안 먹어도 당 수치는 확 떨어집니다. 네, 이거 너무 네. 중요한 팁인데요. 우리가 스쿼트라는 거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근육 단련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합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상에 살 수 있는 치료법이래요. 네. 너무 중요한 팁 오늘 얻고 갑니다.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은 조절한다 조절한다. 생각하셔요. 예, 조절한다 네, 생각하시고 조절한다.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당 조절한다고 사시면 돼요. 그럼 네. 가볍게 운동하고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친구라 생각하고 예, 그냥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냥 네. 운동하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줘도 당 수치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과다하게 올라갔을 때는 네. 그 약을 먹고 조절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당이 유전적이라는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 유전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먼저 어머니, 아버지의 우리 그 질병의 히스토리를 저희가 초진을 할 때는 다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왜 조사를 하냐면 부모의 질병은 자녀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가족력이죠. DNA 같은 네. 가족력으로. 그래서 가족력을 조사하는 이유가 네네. 거기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당을 앓았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하이 블러드 프레셔가 있다. 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조절하셔야 돼요. 좀 더 민감하게 그럼요. 찾아올 수 있으니까 미리 예. 대비하는 거 너무 그럼요. 중요해요. 대비하셔야 어느 날 됩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조절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우리의 게으른 죄죠. 그럼요. 무지한 거죠. 그럼요. 요즘 솔직히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홍수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 사니까 내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실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스쿼트 맨날 하니까 나도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네. 실제 하나도 안 하면서. 근데 아까 가르쳐 주신 게 저도 이렇게 힘들어서 안 하는데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식탁 테이블을 잡고 푸시업을 한다든가 식탁 테이블을 잡고 뭔가 내가 넘어지지 않을 균형을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니까 굉장히 해보고 싶은 도전이 될 만한 가볍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철봉 같은 게 있으시면 그냥 매달리기만 하세요. 한 1분 30초 아니면 그냥 30초만 매달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근육은 활동을 해요. 원장님, 집에 철봉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철봉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매달려만 있어도 됩니다. 네네. 예. 절대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달려만 있어도 충분히 운동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 가끔 보면 문에다가 철봉 이렇게 달아놓은 그렇죠. 분 계시는데, 네, 젊은 애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봤는데, 그거는 이제 좀 좋아하는 사람 얘기고, 저희 같은 주부나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런지 같은 거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의 근육, 이거, 단련에 도움이 되나요?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상관없는데요. 네. 근력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 같은 운동을 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근력 운동들이 대부분의 그 근력 운동들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우리가 당을 먹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근육 세포를 활용하라는 거지. 네. 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 당뇨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들은 충분히 다른 형태로 하시잖아요. 네네. 그거 다 하세요. 하시되 그렇죠. 네. 밥 먹고 30분 안에는 짐을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럴 때는 하시라는 얘기죠. 그거 너무 집에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일부러 옷 입고 밖에 나가지 않고 또 짐을 가지 않아도 방금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할 수 있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스쿼트하고 예, 푸시업하고 푸시업하고, 네, 예. 너무 좋은 또 운동 팁 주셨고요. 지금 이제 그 한의학적 치료와 좀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식이요법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모든 병의 근원인 식이요법 중요한 거 어떻게 식이요법을 잘해야 될까요? 우선 철칙 중에 하나는 네.
제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음식을 씹어 먹자. 갈아 먹고 타 먹고 이런 것들보다 주스 네. 따서 먹고 하는 것보다 네. 과일을 직접 씹어 먹고 네. 그리고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음식들을 밥도 마찬가지로 콩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곡을 통해서 내가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거 미숫가루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미숫가루나 쌀가루나 가루로 만들어진 떡볶이 마찬가지 떡, 밥, 빵 그러니까 밥은 오히려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네, 형태가 그러나 있으니까.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가루 형태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믹싱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은 몸에 당으로 흡수되는 시간이 빨라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먹는 것보다 우선 음식의 모양을 갖춘 거, 그 다음에 네. 좋은 음식은 뭐 당연히 현미, 보리, 귀리 다 좋습니다. 그러나 네.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네. 현미도 너무 거칠면 위장병을 만들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현미도 거칠지 않는 자기에게 맞는 걸 먹고요. 네. 만약에 위장병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미 안 먹고 그냥 차라리 콩밥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혈당을 조절하는 식품들이 있겠죠. 네. 우엉, 연근 뭐 이런 것들. 아, 우엉, 연근 또 좋아요. 케일 이런 케일, 것도 마찬가지로 브로콜리 배추김치, 많은 채소. 오. 예를 들면은 그 이런 뭐죠? 섬유질이 많은 채소들 섬유질이 그런 많은 것들 채소. 좋고요. 그다음에 견과류, 견과류. 콩. 만약에 군것질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땅콩을 항상 이게 그 구운 땅콩을 옆에다 네네. 두시고 텔레비전 보시다가 군것질 하고 싶어 그러면 땅콩을 드세요. 그러면 땅콩은 포만감도 만들어주고 네. 당 수치도 낮춰주는 아주 좋은 음식 중에 그럼 하나예요. 뭐 땅콩뿐만 아니라 다른 견과류도 괜찮은가요? 견과류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땅콩이 땅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땅콩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네네. 하나는 피해야 될 음식 중요하겠죠. 네네, 좀 전에 그럼요. 말씀드렸던 가루 음식 피해라. 가루 음식 피하고. 예. 그럼 밀가루도 들어 쌀가루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뭘 피해내면은 당도가 높은 과일들. 네. 예,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당도가 높지 않아 보이는데 당도가 높은 게 있어요. 그건 네. 뭐냐? 술이에요. 술. 예, 술. 예를 들면 알코올성 지방간을 만드는 그런 알코올은 지방으로 만들어질 때 당으로 바뀌었다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지고요. 당도도 높아요. 술은 역시 나빠요. 그래서 술은 정말 술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은 만약에 약으로 뭐 요만큼씩 해서 데워서 몸에 저기 한기라든지 이런 냉기를 빼주기 위해서 술을 먹는 약술? 이런 약술을 먹는 사람이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건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네.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방간도 만들어주고 알코올이 우리 몸에 좋지는 않죠.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약으로 뭐 성경에도 나왔지만 포도주 한 잔 몸을 우리 위해서 먹는 그런 건 되지만 정말 술도 당뇨에 안 좋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예. 정말 또 중요한 얘기고요. 지금까지 이제 치료법, 운동, 식이요법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질문이 우리가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어떤 운동도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우리의 또 정신 건강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을 또 건강하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간단하게 또 팁을 주신다면? 뭐 이제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좀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네. 식습관을 고치셔야 되고 식습관. 정기적인 식습관 네. 그리고 먹는 음식의 종류 네. 그리고 과식하지 말고 네. 소식하시고 네, 네. 위장의 한 30% 정도는 늘 비워둔다 생각하고 네. 예, 비워두셔야 돼요. 채우면 채울수록 문제가 생기니까. 체험은 바로 내보내는 걸 과하게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은 그게 지방으로 반드시 가게 되고 네. 그리고 또 과한 것들을 걸러주기 위해서 신장과 간은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소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규칙적인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까 그거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예. 그다음에 그것만 실천해도 마지막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관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관리해서 기쁨 생활을 하는 것 네네.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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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까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름에 정말 당도 높은 과일이 수박인데 너무 덥다고 시원하다고 수박 많이 드시지 마시고 베리 종류가 그나마 당도가 낮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리 종류를 좀 차갑게 해서 좀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아까 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잊어버리고 말 못해서 제가 추가합니다. 네. 네, 네. 이제까지 정말 당뇨에 대해서 또 치료법, 또 운동법,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의사 만나서 빨리 더 심해지기 전에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치료법이 양방이나 한방에 다 있으니까요. 우리가 너무 무심하지 않게 우리 몸을 좀 귀하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신 김진호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남았어요. 뭘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류마티즘이라고 말하는 관절염 종류,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프로진 숄더라고 말하는 어깨의 동결견, 바로 네. 50견을 네, 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 중반 정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통증인데 그 중에서도 오십견, 또 류마티즘 이거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영육간이 강건하길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건강하게 진행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